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래 보면은 얼마나 이 농업의 위상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업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환경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농업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는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이 쌀 생산량이나 농업 인구나 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경기도의 농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9년 화성 봉담읍 출생의 박윤영 의원. 봉담초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 3대 화성시 의원,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는데요. 경기도의회 제8, 90대 3선 의원으로 현재 농정해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축어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윤영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행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본인께서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다니시던데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저는 마음을 누구든지 네네. 조금 비우면 누구든지 아주 편안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제8회 경기 언론인 연합회 의정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중 FTA 등 네. 아주 아주 동시다발적인 개방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을 대변했다 네.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예요. 일단 축하드리고 소감 좀 한번 늦었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부족한 저에게 그런 큰 상을 주셔서 예. 더 마음의 부담을 갖고 네.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하반기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출연 당시에도요,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375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 일반 회계가 증가율이 10%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농정 예산은 한 3.8%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 농정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면서 또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경기도의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인기도 많지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예산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난 8, 9대 때에서 저희들은 농정위원님들이 농정 예산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삭발식도 해보고 그렇죠. 도정 질문도 해봤었고 5분 네. 자유 발언, 예산 심의 중단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 외에도 이재명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네. 농정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시면은 늘 예산 문제, 예산 걱정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소폭 증가하긴 했네요. 그럼요. 농정위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쓰고 하셔서 애를 네. 쓰셔서 그 결과라고 생각을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빠듯한 예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좀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나요? 어떻게 쓰이나요? 네, 신규 편성은 사업은 아니지만요. 자동차 하면은 자동차 보험이 있듯이
또 건물하면 건물 보험이 있잖아요. 화재보험. 네네네. 농작물 하면 농작물 그 재해보험 가입 지원 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그 재해보험에 관한 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네네. 작년보다 6억 3천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또 2018년도에 발생한 그 저원 그 피해 영향으로 해서 도내 18개 시군에서 한 200억 정도 이상의 그 손실을 보았습니다. 예. 네. 또 지난 그 7, 8월에 이제 요새 가뭄 폭염으로 인해서 그 농작물 수확량이 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그 네. 실제적으로 그 농가에서 시군 도에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것보다도 수확량 감소는 훨씬 그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하지만 이 정부로부터 이런 피해가 농작물 피해로부터 그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턱없이 그 부족한 그 현실이고 이런 경우 재보험을 통해서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직 농작물 그 재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그 가입률은 그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그 재해 그 보험을 문제점을 네. 해결하고자 재보험 그 가입에 따른 그 자부담, 네. 농가 자부담 기준을 20%에서 10%로다가 네. 완화하기 위해서 그 보험료 지원 예.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가가 그 재해 처한 위험과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네네. 살펴서 농업인들에게 걱정 없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적극 지원해가 나을 방침입니다. 네. 지난해 너무 더웠잖아요. 네. 올해도 지금 이제 더워지려고 하는데 네. 올해는 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낮춰주면 네. 아무래도 가입률이 많이 높아지고 네. 그렇죠. 손해 보는 일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어지겠죠. 네, 그럼요. 네. 이걸 20%에서 10% 이렇게 낮춰줬다. 어떤 소득 증대, 복지 증진에 어떤 여러 고민을 하신 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서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집중 투자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사람이나 이 경제는 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곳을 깊게 그 크게 파면은 물이든 뭐든 그 사람이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인구가 자그마치 증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농업 예산을 그 여기저기 나눠 배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네. 그 집중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 투자. 네. 네. 또한 저는 지금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떠나가는 농촌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돈이 되는 농정 분야의 그 기반 구조가 갖추어져야 네.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농가의 그 경제는 각종 노무비, 그 농자 재료, 임차료 등과 같은 그 농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악화되고 있고요. 인구 농가는 그 크게 줄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그 농사를 지어봐도 수익이 거의 농촌에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농업에 관계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벼농사만을 순수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 1년에 연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 어느 분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 분은 5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어느 분은 1억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것은 농업에 대해서 너무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이 너무 몰라요. 네. 또 그래서 답답하고요.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농민이 연수입이 5천, 3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농업 연 그 수입은 500만 원 정도밖에 순수하게 3천 평만 농사 지었을 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현실이고요. 네. 시골 노인들께서는 농사 짓는 이유가 큰
돈 생각 안 하시고 네. 그 옛날부터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 있는 그 금리 인하 부담 네. 완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 농자재 인하 유도 또한 농기계 공동 이용 같이 함께 쓰는 이용 임대 사업 정책이 더욱 활성화 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농기계 한 대당 보통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냥? 비싼 거는 뭐 수천만 원짜리도 많고. 네, 말씀 그렇겠죠.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시네. 농업 제가 전문가신 것 또 같습니다. 제 아버님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십니다. 농기계 한 대에 네. 보통 5천만 원, 그렇죠. 1억씩 갑니다. 예, 예. 이 고급 승용차보다도 더 비쌉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사를 지어봤자 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봤자 안 남는 연 거죠. 500만 원이 예. 사실 안 남습니다. 네. 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등 젊은 청년 등 젊은 세대가 귀농할 수 있게끔 네. 단계별로 적극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수원 과학대학교에서 경기 귀농귀촌 대학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 중입니다. 네. 토요일마다 그 수업을 하는데요. 그 100시간 수업 시간을 이수하시면은 연 2%대로 담보 능력에 따라서 예, 예. 그 농지 자익 구입 자금 3억 7,500만 원을 그렇습니까? 아주 대출해 주는 아주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요? 제도입니다. 예. 네. 이렇게 달라진 농업 환경에서 네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키는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농어촌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 네.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로 네. 인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뭐 귀농하시는 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네. 그것도 참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또 이번에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네. 이게 또 농촌이 또 타격이 좀 커요. 왜냐하면 농촌 인력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그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그 농촌 인력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네네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농촌 인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농촌의 그 하우스 단지를 갔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네. 네. 외국 노동자분들만 계시는데요. 그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냐 물으니까 예. 12만 원씩이나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7월 7일 날 그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3일 전입니다. 양파값이 1kg에 200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시골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예. 왜 혼자서 일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니까 그 인건비가 비싸고 바깥 양반하고 그래서 둘이서 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일손이 부족한데도 인건비가 비싸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농촌에 지금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현재 힘든 상황이고요. 양파뿐만 아니라 감자 등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관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정부 비축 물량을 좀 확대를 하고 네. 또 최근 서산시에서 그 농협 법인을 통해서 양파 1,800톤을 갖다가 예. 대만과 동남아로 수출한 예가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것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직거래 특판 행사를 여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통업계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업 현장이야 실제로 정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살기도 조금 교통도 네네. 불편하고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부담되는 게 뭐 국민연금, 산재 보험료 그리고 네. 출국 만기 보험료 등이 다 이렇게 농가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점점 지자체가 또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그건 뭐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예. 현실 실정이고 그래서 네. 아마 정부나 이런 데서 간섭을 해주셔야 돼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농업인 기본 소득을 네. 조금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에 대해서 논의가 여주 이제 양평의 농업인들에게서 상향식으로 위로 전달되고 있지만 네.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최근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농업인 기본 소득이 그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도 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서 그 농민 기본소득 보장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은 그 단순히 농가 소득을 그 보존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농업이 갖는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를 그 향해 나가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에 대한 그 대책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그 비농업계의 그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네, 그렇죠. 우리의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기준 그런 걸 요새 많이 저희한테도 질문을 하는데요.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공익적 의무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농업인들의 네.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부부가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만큼 여성인들의 비중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또 다른 뭐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성 농업은 농촌의 그 농업인 감소 아마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고령에 따라서 그 농경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맞습니다. 농업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역할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성 농업인들은 그 농사일과 더불어 그 가사 노동과 네. 육아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영과 기술 교육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 등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그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예. 여성 농업인들이 농농과 그 가사 부담의 이중 삼중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그 예로 여성 농업인들이 문화생활 이용에 가능한 행복 그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 여성 그 친화형 임대 기계 사업, 여성 농업용 관리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 농업용 관리기를 그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용도가 다양해서 여성 농업용 기계로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농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인사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요. 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공익적 가치, 미래적 가치, 어떤 환경적 가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태 보존에 대한 농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요.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그 상당 확대가 되려면은 먼저 농업인들도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그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적정 농약 살포 및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강원도에서 보니까 그 농산물에다가 네.
농약 살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네. 고란이라든가 멧돼지가 그 농약 살포를 한 그 농작물 밭을 보고서 피해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심지어 그 농민이 농사진 농작물은 내다 파시고 저기 농사를 지신 분은 안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그 농업인들을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그 지원금 확대를 하고 지원금이요. 예, 직불제 그 제도 정비 등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그 소비자분들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소중한 인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가 그래야 또 올라가고 네. 또 지속적인 그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생산자와 그 소비자가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화성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정말 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살로 느꼈던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은 철학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촌은 그 우리들의 그 삶의 터전인 동시에 그 마음의 안식처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주 소중한 그 자산이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아주 생각하고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 그 시장 논리가 아니라 식량 안보 측면에서 국가 생존의 그 논리로 접근해서 그 제대로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무엇보다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거리잖아요. 네, 그럼요. 예, 농업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네. 요즘 말로 정말 농업에 관련돼서 농촌에 관련돼서 철학이 네.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네, 한번 네, 네. 해보는 우리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아직 위원장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 카메라 보시고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경기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할지 예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7, 8월 이제 가뭄이 오고 또 장마가 오고 우리 네. 농업인들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 농촌 많이 돌아보시고요. 네. 또 현장에서 답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망기 농정해양위원장이신 박윤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이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서 농업의 발전을 이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